넌 오늘 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쓸모없어. 아이도 못 낳고 집안에 보탬도 안 되고 뭐하러 데리고 있어? 20년 전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저택 앞마당에서 한 젊은 여자가 쫓겨났습니다. 5년 동안 온갖 구박을 견디며 며느리 노릇을 해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것이죠.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아내가 아니라 이미 임신했다는 젊은 비서였으니까요. 빗속을 헤매다 쓰러진 그녀는 응급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뱃속에 이미 구주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재벌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쓸모없는 며느리가 유일한 친손자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후 그녀가 집문서를 들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도대체 그날 쫓겨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0년 후 그녀는 왜 다시 이 집 앞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년 전 서울 성북동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높은 돌담 너머로 기와지붕이 우아하게 펼쳐진 한옥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후손이라는 박씨 가문의 본가였죠. 대문 앞에는 경주 박씨 종가라고 새겨진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마당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최 여사였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늘 한복을 차려입고 비녀를 꽂고 가문의 법도를 입에 달고 살았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의 이면에는 추악한 속물근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안채 대청마루에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상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삼색나물, 더덕구이, 최고급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최 여사가 상 앞에 앉았어요. 그 옆에는 아들 박민호가 앉았습니다. 35살 유명 건설사의 전무. 잘생긴 외모에 좋은 학벌까지.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남자였죠. 하지만 민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마마보이였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그늘 아래서 살아왔으니까요. 상 맨 끝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 32살,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수진은 고아 출신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모 손에서 자랐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민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처음부터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데려올 재산도 없는 며느리. 아들이 데려왔으니 받아들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못마땅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수진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최 여사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비꼬더니 이제는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거든요. 최 여사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찡그렸어요. 이게 뭐야? 짜기도 하지.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오늘 직접 만든 갈비찜이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간을. 됐어. 말을 하면 뭐해. 손맛이 없는데. 최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그렇지. 아, 맞다. 너 친정어머니 없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까지 꺼내다니.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데도 방관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컨디션? 맨날 컨디션 타령이야?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하니까 애도 못 낳는 거 아니야?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5년을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최 여사가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경주 박씨 종갓집이야.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울면 더 구박받을 테니까요. 꾹 참았습니다. 최 여사가 수진을 쏘아봤어요. 너 혹시 병원 가봤어? 검사 받아봤냐고? 네, 받아봤어요. 뭐래?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이상이 없는데 왜 애가 안 생겨? 그건 이상이 있는 거잖아. 최 여사가 밥상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어. 고아 출신이 뭘 알겠어. 건강한 자식 낳을 수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들여놨으니. 어머니,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뭐, 사람이면 자식을 낳아야지. 성녀가 사람이야?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박힌 것 같았죠. 어머니, 틀린 말이야?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 다른 집은 벌써 둘째, 셋째 낳을 때야. 근데 너는 배는 볼록하기는커녕 쏙 들어갔잖아. 최 여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 어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밥만 떠먹고 있었죠. 마치 남의 집 일인 것처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좀 봐. 뭐? 민호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피했죠.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 당신 아내예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도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좀 참아. 5년을 참았어요. 매일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참으라고요? 수진의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이었어요. 억울함이었어요.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민호 말이 맞아. 참아야지. 성녀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꺼져. 밥맛 떨어지게.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녀는 몰랐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자기 탓이 아니었다는 걸.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거라는 걸. 시어머니의 구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회사에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어요. 김유라, 29살,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외모, 민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라는 처음부터 민호를 노리고 있었어요. 재벌가 아들, 잘생긴 외모, 나약한 성격, 조종하기 딱 좋은 남자였거든요. 유라가 민호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전무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힘드시겠어요. 민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좀 시끄럽고,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유라가 은근슬쩍 다가앉았어요. 민호의 팔에 살짝 기대듯이. 민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민호가 시선을 피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성북동 본가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죠.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새벽부터 사골을 고아 육수를 냈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요즘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더 매서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는 모습도 봤어요. 평소에는 인상을 찌푸리기만 했는데 말이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녁 7시 대청마루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손님이 있었어요. 비서 김유라가 식탁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의아했어요. 회사 비서가 왜 본가에까지 와서 저녁을 먹는 걸까? 민호의 얼굴을 힐끗 봤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 여사가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야, 많이 먹어. 우리 집 음식 맛이 어때?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유라가 새침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딘가 야릇했습니다. 수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잠깐 부엌 가서 물 좀 더 떠와. 네. 아, 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은 식탁 위에 충분히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 따랐어요. 부엌으로 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유라가 흘끗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수진이 부엌에 가 있는 동안 대청마루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잠시 후 수진이 물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이었고요.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볼이 발그레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다가 갑자기 승리에 찬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그래. 아주 좋은 소식. 최 여사가 유라를 바라봤어요. 유라야, 내가 직접 말해봐. 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민호 씨 아이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증거예요. 임신 8주 차. 민호 씨 아이가 확실해요. 수진이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흑백의 초음파 사진.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보.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설명해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술 마시고 실수로. 실수? 실수라고? 수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5년이야. 나 5년 동안 당신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실수로 다른 여자한테 아이를 만들어?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됐어. 조용히 해. 어머니, 조용히 하라고. 최 여사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수진아,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유라가 민호 아이를 가졌어. 우리 집안 핏줄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노력하면 5년을 노력해도 안 됐잖아. 최 여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넌 안 돼. 성녀라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닥쳐. 최 여사가 일어섰어요. 넌 오늘 이 집에서 나가. 네, 나가라고. 당장. 수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5년 동안 이 집에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요? 그래, 나가. 최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쓸모없어. 아이도 못 낳고 집안에 보탬도 안 되고 뭐하러 데리고 있어? 쓸모없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사람이에요, 어머니. 물건이 아니에요. 5년을 함께 산 며느리예요. 며느리?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면 뭐래?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으면 그냥 식충이지.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니라고 해줘. 나 나가라는 거 아니라고 해줘.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일단 좀 나가 있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리? 무슨 정리?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이 남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구박에도 참았던 건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쫓아내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유라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요? 저 얼굴이 미안해하는 얼굴인가요? 수지는 유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미안하다 하면서 눈은 웃고 있었죠. 이건 계획된 거야.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거라는 걸, 남편을 유혹하고 임신을 핑계로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라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진짜 나가야 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가. 짐은요?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 오늘은 몸만 나가. 돈은요? 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건 내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용돈 주는 것만으로 살았으니까요.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어나. 최 여사가 턱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비가 더 세지기 전에 나가.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등 뒤에서 유라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집 며느리네요, 사모님. 그래, 유라야. 내가 진짜 며느리야. 우리 집안 핏줄 이어줄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서야 했죠. 수지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구박받고 눈물 흘리면서도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여겼던 곳. 하지만 이제 저 집은 남의 집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니,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턱을 치켜들었어요.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죠. 어느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마지막으로 본 건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응급실이에요. 새벽에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데려오셨어요. 영양실조에 탈수 증상이 심했어요. 수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수진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쉬세요. 아, 그리고요.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뭐요? 임신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임신 9주차예요. 몰랐어요? 임신. 자기가 임신이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네, 검사 결과 확실해요. 다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임신이었어요. 5년을 기다렸던 아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생리가 불규칙해져서 몰랐던 거였어요. 입덧도 없었고 증상도 없었거든요. 그냥 몸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알려야 해. 시어머니한테, 민호한테 알려야 해. 아이가 생겼으니 다시 받아줄지도 몰랐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전화가 연결됐어요. 하지만 최 여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저 수진인데요. 어머니 좀. 그때 뒤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사모님, 수진이래요. 뭐? 그년이 몸볼 일이 있다고? 끊어. 네, 알겠습니다. 유라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사모님이 끊으래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시 전화해봐야 소용없어. 알았어요. 저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미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민호한테 전화해볼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도 없이 끊겼어요. 차단당한 거였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저 사람들과의 인연은.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두고 봐.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며칠 후 수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LA에 살고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LA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구름을 바라봤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 생각뿐이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9주차. 아이가 생긴 건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남편 민호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늘 늦게 들어왔고 수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때 이미 유라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난기류를 만난 거였죠. 수지는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될 거야. 이 아이의 엄마. 처음으로 미래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척 아주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수진 어머니의 사촌 언니. 어릴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수진아. 아주머니가 수진을 꼭 안아줬어요. 어머나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녔어? 아주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일단 집에 가자. 얘기는 천천히 해. 아주머니 집은 LA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아주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외도, 쫓겨난 일,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임신까지. 아주머니는 듣는 내내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것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주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아이 낳는 거지.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주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넌 강한 아이야. 내 엄마도 그랬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버텼지. 넌 내 엄마 딸이야. 그 말에 수진은 펑펑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수진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입덧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밤잠도 설쳤지만 행복했어요.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간단한 접수와 정리정도였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탁소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동양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인상. 안녕하세요. 세탁물 찾으러 왔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리처드 장이요. 수진이 세탁물을 찾아 건네줬어요. 남자가 돈을 내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아, 반갑네요. 저도 한국계예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몇 달 됐어요. 리처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적응하기 힘드시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어요. 뭐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가 LA로 옮겨온 투자 전문가였어요. 작은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탁소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수진에게 말을 걸었죠. 오늘 날씨 좋네요. 배 많이 나왔네요. 건강하세요? 한국 음식 그리우시죠? 맛있는 집 알아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리처드의 관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 씨, 혼자 아이 키우실 거예요?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네. 아이 아빠는 없어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리처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심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주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2시간의 고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간호사가 아이를 수진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가, 잘 나왔구나.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오직 나만 해.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훈이요. 박성훈. 성공할 성, 빛날 훈.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서 빛날 거야.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리처드는 출산 후에도 계속 수진을 도왔어요. 아이 용품을 사다 주고 병원비를 대신 내고 좋은 어린이집을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갚을 게 없는데.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리처드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저 수진 씨한테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수진은 당황했어요. 자기는 쫓겨난 여자인데, 남의 아이까지 있는데,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기다릴게요. 리처드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성훈이가 4살이 되던 해 수진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차 사고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수진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수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얼굴과 몸 곳곳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얼굴은 많이 다쳤어요. 리처드가 달려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얼굴 재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뼈가 많이 손상됐어요.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대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은 3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몇 달 후 붕대를 풀었을 때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어요.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지고 세련되게 변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이게 나야? 수진이 거울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리처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요, 수진 씨.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리처드와 수진은 결국 결혼했어요. 성훈이도 리처드를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리처드는 수진에게 투자와 경영을 가르쳐 줬어요. 수진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숫자에 밝았고 판단력이 뛰어났거든요. 10년 후 리처드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그가 남긴 투자사를 수진이 물려받았어요. 수진은 회사를 키웠습니다. 미셸리라는 영어 이름으로 활동하며 월스트리트에서 이름을 날렸죠.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셸리는 이제 글로벌 투자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성훈이도 훌륭하게 자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노트북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주 박씨 종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파산 위기. 기사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최 여사와 박민호. 20년 전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예약해줘. 그리고 박씨 가문에 대한 정보 다 모아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서울. 인천공항에 전용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검은색 벤츠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항 VIP 통로가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미셸리. 50대 중반이었지만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샤넬 정장, 에르메스 버킨백.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위험이 넘쳤습니다. 20년 전 비 맞으며 쫓겨났던 이수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교통사고 후 재건 수술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의 순하고 여린 인상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세련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남자가 함께 걸었어요. 박성훈, 25살, 수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어머니 회사에서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성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레는구나. 20년 만이잖아요. 그래, 20년. 수진이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날만 기다렸어. 차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차 안에서 태블릿을 펼쳤어요. 화면에 박씨 가문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처참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경주 박씨 종가는 대단했습니다. 성북동 본가에 강남 상가 건물 3채, 지방의 땅까지 꽤 큰 재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유라의 사치가 시작이었습니다. 명품백,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돈을 물쓰듯 썼죠. 거기에 아들 도준이 크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음주운전, 폭행, 도박. 합의금만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손 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만 듣고 아내 말만 듣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었죠. 회사도 제대로 못 굴리고 부동산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강남 상가 세 채는 이미 팔렸고 지방 땅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남은 건 성북동 본가와 마지막 상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었죠. 처참하네. 수진이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성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지.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 내가 직접 끝장을 봐야 해. 며칠 후, 박씨 가문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사 ML캐피탈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뉴스였어요. 그리고 그 대표 미셸리가 박씨 가문의 남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 여사가 뛰어올랐어요. 뭐, 미국 투자사? 우리 건물에 관심이 있다고? 네, 어머니. 수백억 규모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도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드디어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겠네.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봐. 어떻게든 미팅 잡아. 며칠 후 미셸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투자 검토를 위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난리가 났어요. 집 청소해. 음식 준비해. 최고급으로. 20년 전 수진에게 물 심부름시키며 갑질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법이죠. 미팅 당일, 미셸리가 성북동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그녀를 보고 최 여사가 달려나왔어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가 굽었지만 오늘만큼은 꼿꼿하게 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셸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여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20년 전 며느리에게 꺼져라고 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선글라스 너머로 최 여사를 바라봤어요. 많이 늙었네. 하지만 인상은 여전했습니다. 눈밑주름 사이로 탐욕이 번뜩였거든요. 반갑습니다, 최 여사님. 수진이 능숙한 영어 악센트를 섞어 한국어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정말 반갑네요. 아이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다니. 어서 들어오세요. 최 여사가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이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쫓겨났었죠. 그때의 굴욕과 서러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아름답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갖고 온 정원이에요. 최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곧 내 거야. 대청마루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어요. 전복죽, 갈비찜, 삼색나물. 최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와 유라도 동석했어요. 민호는 55이 됐는데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났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예전에 잘생긴 외모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유라는 50이 됐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주름은 숨길 수 없었죠. 미셸 대표님 많이 드세요. 유라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인연이구나. 날 쫓아내고 내 자리를 차지한 년.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있었어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좀 짜네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주방에서 괜찮아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 네네.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목이 좀 마르네요. 최 여사가 움찔했어요. 제가요? 네. 직접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랫사람 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일부러 최 여사에게 시켰어요. 20년 전 최 여사가 수진에게 했던 것처럼 최 여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최 여사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때? 이 기분이. 복수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최 여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90평생 남에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수진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이 미지근하네요.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다 주시겠어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네, 차가운 물이요. 얼음 넣어서. 분명히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참아야 했어요. 수백억 투자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 여사가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민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큰 소리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유라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죠. 수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어때? 이 기분이. 20년 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성렬하고 모욕당하고 물 심부름을 시키며 천대받았던 기억. 그 치욕을 이제 돌려주고 있었어요. 최 여사가 얼음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요. 수진이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최 여사가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최 여사와 민호, 유라 모두 눈치를 보며 수진의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대표님, 한국 음식 입에 맞으세요? 유라가 능글맞게 물었어요. 그럭저럭요. 수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 맞춰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 갈비찜 누가 만들었어요? 유라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저희 가정부가. 손맛이 없네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료는 좋은데 간이 안 맞아요. 짜기도 하고.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괜찮아요. 친정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운 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말에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20년 전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이 미국에서 온 투자자가 그 일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수진은 태연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억나? 그때 내가 나한테 한 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들며 본론을 꺼냈어요. 자,
이제 사업 얘기를 해볼까요? 최 여사와 민호가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동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이 저택과 강남에 있는 상가.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본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알아요. 조사는 다 했어요.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고 담보도 잡혀 있고. 최 여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겠다고 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더 싸지겠죠. 민호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하지만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할게요. 다른 방법이요? 네. 투자요. 수진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200억을 투자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본가 저택과 강남 상가를 담보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박씨 가문 기업의 경영권 일부를 넘겨주셔야 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영권까지요? 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른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수진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어요. 아니에요. 최 여사가 급히 말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식사였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수진이 떠난 후 최 여사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야 해요. 유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200억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진짜 망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유라 말이 맞아요. 지금 아니면 답이 없어요. 최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가 저택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곳이었어요. 경주 박씨 종가의 상징이었죠. 그걸 담보로 잡힌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도 막막했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미셸이라는 여자,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가요? 모르겠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아니겠지. 내가 나이 먹으니까 헛것이 보이나 봐. 유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도 그냥 미국 부자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돈 투자하려는. 그래, 그렇겠지.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미셸리가 20년 전 자기들이 쫓아낸 며느리 이수진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도요. 그날 밤 수진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성훈이 옆에 앉아 물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수진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후련했어. 진짜요? 그래. 그 여자가 나한테 물 가져다 줄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에는 내가 저 집에서 쫓겨났어. 비 맞으며 맨발로 걸었지.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려. 엄마. 하지만 아직 부족해.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집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안 돼. 저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모든 걸 잃게 만들 거야.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엄마. 알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수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가 저택과 강남 상가를 담보로 200억 투자를 받기로 한 거였어요. 경영권 일부도 넘겼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계약 체결 자리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수지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성훈이 수행비서로 함께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누가 봐도 엘리트 청년이었죠. 최 여사 쪽에서는 민호와 유라 그리고 도준이 나왔어요. 도준, 유라가 데려온 아들이었습니다. 25살, 민호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남의 핏줄이었죠. 물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수지는 도준을 보는 순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내 자리를 차지한 년의 아들이구나. 도준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어요. 삐딱하게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계약 자리인데도 관심이 없어 보였죠. 눈빛도 흐리멍덩했어요. 간밤에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반면 성우는 달랐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까지 했죠. 누가 봐도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최 여사가 성훈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 젊은이 괜찮네.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자기 손자 도준과 비교가 됐거든요. 민호도 성훈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거였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식사 자리가 이어졌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다들 웃는 척했죠. 유라가 입을 열었어요. 미셸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제 수행비서예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젊고 잘생겼네요. 어디 출신이에요? 하버드 MBA 나왔어요.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하버드요? 대단하네. 유라가 도준을 힐끗 봤어요. 도준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도준아, 너도 인사해. 네. 도준이 건성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했거든요. 남의 비서는 하버드 출신인데 자기 아들은 적골이니. 도준아, 핸드폰 좀 내려놔. 왜요? 지금 게임 중인데.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야? 아, 알았어요. 짜증나게. 도준이 투덜거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저게 박씨 가문의 후계자라고? 한심했습니다. 20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식사 중간에 최 여사가 성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성훈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성훈이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업가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최 여사가 동정하는 척했어요. 근데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왜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아는 분인가 싶어서. 알 리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요. 성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났거든요. 누구를 닮은 것 같은데. 누구지?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착각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민호도 성훈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청년 뭔가 다르다. 도준에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뿌듯함이나 기대감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준은 늘 사고만 치고 말썽만 부렸으니까요. 그런데 성훈을 보니 달랐어요.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성훈 씨, 민호가 말을 걸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결혼은 했어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래,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왜 결혼을 안 했어? 아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더 성장한 다음에 하려고요. 민호가 감탄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복이 드물다. 우리 도준이도 저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도준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나 얘기해요? 아니, 그냥. 성훈 씨 보니까 생각나서. 뭐가요?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도준이 삐딱하게 물었어요. 비교는 무슨. 그냥 본받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짜증나. 나 먼저 갈게요. 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준아, 아직 식사 안 끝났어. 유라가 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배불러요. 먼저 갈게. 도준이 성큼성큼 나가버렸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손님 앞에서 망신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애가 요즘 좀 예민해서.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들 다 그렇죠, 뭐.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저게 박씨 가문의 미래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였어요. 민호가 성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훈 씨, 명함 하나 줄 수 있어요? 네. 아니, 앞으로 사업 관련해서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성훈이 명함을 건넸어요. 민호가 명함을 받아들며 성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모습이 변해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민호는 몰랐지만 그의 본능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 청년이 자기 친아들이라는 걸. 호텔을 나서며 수진이 성훈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뭐가요? 아까 민호가 너한테 끌리는 거 봤어. 핏줄은 못 속이는 거야. 성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어. 널 버린 사람이니까. 알아요. 저도 그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리처드 장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 그래, 그게 맞아.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자기들이 뭘 버렸는지. 언제 말할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조여야 해.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밝힐 거야.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모자는 나란히 걸으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복수의 그물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도준이 이 녀석? 어딜 갔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도준이 식사 자리에서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준이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할머니, 왜 그래요? 왜 그래?
전화는 왜 안 받아? 아, 배터리 나갔어요. 도준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기분 나빴어요. 아빠가 그 머시기 성훈이랑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잘하면 비교 안 당하지. 최 여사가 버럭 소리쳤어요. 남의 집에는 하버드 나왔는데 넌 뭐야? 대학도 못 졸업하고. 아, 또 시작이네. 안 들을래요. 도준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거기서 최 여사가 도준의 팔을 잡았어요. 넌 이 집안 장손이야. 좀 정신 차려. 응? 도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쾅! 방문이 닫혔어요.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 어쩌다 저렇게 됐어. 유라가 옆에서 변명했어요. 어머니, 도준이도 힘들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25이 뭐가 힘들어? 최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 성훈이라는 애 봤지?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다르잖아. 도대체 너네를 어떻게 키운 거야?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좀. 됐어. 얘기 안 해. 최 여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저 미셸이란 여자 뭔가 이상해. 눈빛이 심상치 않아. 최 여사의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의 그물은 벌써 그들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으니까요. 계약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약속대로 200억을 투자했어요. 박 씨 가문에 밀린 대출 이자가 갚아지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최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이제 좀 살겠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수지는 투자금을 미끼로 조금씩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회계장부를 요청하고 임직원 명단을 검토하고 모든 지출 내역을 보고받았죠. 처음에는 투자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이번 달 접대비가 너무 많네요. 줄여야겠어요. 수진이 회의 자리에서 말했어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거래처 관리 때문에. 거래처요? 어떤 거래처인데요? 수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보니까 골프장, 룸살롱, 고급 레스토랑. 전부 유흥비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런 지출은 제 승인 없이 안 됩니다. 알겠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경영권 일부를 넘긴 대가였죠. 유라도 타격을 받았어요. 수진이 가계부를 요청했거든요. 유라 씨, 지난달 카드값이 3천만 원이던데요. 이게 뭐예요?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생활비예요. 생활비가 3천만 원이요? 수진이 카드 명세서를 훑어봤어요. 샤넬 500만 원, 에르메스 스카프 200만 원, 성형외과 700만 원. 이게 생활비예요? 유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제 개인 돈으로. 개인 돈이요? 유라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죠? 수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없잖아요. 다 박 씨 가문 돈이에요. 제 투자금이 들어간 돈.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월 500만 원 이상 지출은 제 승인 받으세요. 네. 500만 원이요? 네. 불만 있으면 계약 파기하셔도 돼요. 대신 투자금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유라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200억을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했어요. 알겠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웃었어요. 어때? 돈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20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한 푼도 없이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을 이제 돌려주고 있었죠. 도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도준 씨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도준이요?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클럽에서 싸움이 났대요. 상대방이 다쳐서 합의금 요구하고 있고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녀석이 또 합의금이 5천만 원이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처리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도준 씨를 회사에서 내보내세요. 네.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준이는 제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더 그래야죠. 회사에서 월급만 축내고 사고만 치잖아요. 이러다 회사 망해요. 하지만 박 사장님,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준 씨가 회사에 있는 한 추가 투자는 어려워요.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추가 투자. 그게 없으면 회사가 버티기 힘들었어요. 아직 정상화되려면 멀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뭐, 도준이를 회사에서 내보내? 최 여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추가 투자 못 받으면 회사 망해요. 그러면 본가도 상가도 다 날아가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미셸이란 년이 우릴 쥐고 흔드는 거잖아.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혹시 누가 들으면 어때?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최 여사가 테이블을 쳤어요.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계속 우리 집안 일에 간섭하잖아요. 돈 투자한 것 치고는 너무 심해요. 마치 복수하려는 것 같아요.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복수? 네. 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최 여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제가 뒷조사 좀 해볼게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미셸리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볼게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봐. 뭔가 찜찜하니까.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수진을 쫓아냈던 장본인이었어요. 만약 미셸리가 수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장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줄은. 며칠 후 유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미셸리라는 여자 뒷조사해줘요. 미국에서 뭐 했는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다 알아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빨리 해줘요. 급해요. 유라는 조급했어요. 미셸리의 정체를 밝혀내면 뭔가 약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유라가 움직일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걸 유도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탐정이 유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어요. 뭐요? 미셸리 정보요. 근데 탐정이 말을 멈췄어요. 근데 뭐요? 이상한 게 있어요. 미셸리 말고 사모님 정보도 나왔어요.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정보요? 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누군가 사모님 뒷조사를 이미 해놨더라고요. 뭐, 도박빚 3억, 회사 돈 횡령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다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누군가 사모님 잡으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끄는 유라는 손이 떨렸어요. 누가 내 뒷조사를 했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박빚은 민호 몰래 진 거였어요. 회사 돈 횡령도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였고요. 그런데 그게 다 파일로 정리되어 있다니. 설마 미셸리? 유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뭔 원한이 있는 거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쫓아낸 여자가 돌아왔다는 걸. 그날 밤 유라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민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사실 나 도박 빚이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도박? 미안해. 스트레스 받아서 좀 했는데 빚이 쌓였어. 얼마야? 3억? 3억?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3억을 도박으로 날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도 좀 썼어.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회사 돈을?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갚으려고 했는데. 얼마야? 5천만 원.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데 횡령을 해? 미안해, 여보. 미안하면 다야? 이거 미셸리한테 들키면 끝이야. 계약 파기되고 고소당하고 다 끝난다고. 민호가 소리쳤어요. 유라는 펑펑 울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수진이 와인을 마시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유라가 탐정 고용했다가 자기 뒷조사 파일을 발견했대요. 지금 민호랑 대판 싸웠고요. 성훈이 보고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예상대로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 저들이 서로 물어뜯게 놔둬. 수진이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건 밖에서 때리는 것보다 안에서 무너지는 게 더 빨라.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은요? 다음은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정타를 날릴 거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복수의 그물이 점점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민호의 싸움은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고성이 오갔어요. 최 여사도 잠을 못 잘 지경이었죠. 도대체 왜 이래? 맨날 싸우고. 최 여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는 유라의 도박빚과 횡령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동안 속아왔다는 게 분했거든요. 넌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호가 고함쳤어요. 아니야. 나 진심이었어.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진심? 3억 도박 빚이 진심이야? 회사 돈 횡령한 게 진심이야?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돈을 안 줘? 매달 500만 원씩 줬잖아. 그게 뭐가 많아. 내 친구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 민호는 기가 막혔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넌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 내가 욕심이 많아? 유라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신이 무능하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20년 동안 뭘 했어? 회사는 망해가고 집안은 쪼들리고. 뭐? 내가 무능해? 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래, 무능해. 마마보이 주제에. 그 말에 민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유라의 뺨을 때렸어요. 유라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을 감싸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너, 나한테 손을 대? 미안, 내가 실수로. 손을 대? 유라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좋아. 두고 봐. 내가 당신 어떻게 만드나. 유라가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민호는 자기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어요. 유라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 남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녀는 자기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짐을 싸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미셸이란 년 뭔가 있어. 탐정이 찾은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기 뒷조사를 해놨다는 거. 도박빚, 횡령 증거까지 다 정리해놨다는 거. 전현이 나를 노리고 있어. 유라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미셸리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누구지? 누구를 닮은 거지?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모르겠다. 유라가 짜증을 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어요. 사모님,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요? 미셸리 본명이 따로 있대요. 유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본명? 뭔데요? 이수진이래요. 순간 유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이수진. 20년 전 미국으로 간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얼굴 재건 수술 받았고요. 유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이수진. 20년 전 자기가 쫓아낸 여자. 초음파 사진 위조해서 임신했다고 속이고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던 여자. 비 오는 날 쫓겨나서 사라졌던 여자. 말도 안 돼. 유라가 중얼거렸어요. 그년이 돌아왔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수? 전현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거야. 유라는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는 최 여사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최 여사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미셸리오, 그 여자 정체 알아냈어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체? 뭔데? 이수진이에요. 20년 전 쫓아냈던 그 수진이. 최 여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미국 가서 투자사 대표가 됐대요. 그리고 얼굴 성형해서 우리 못 알아보게 하고 온 거예요. 최 여사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게 말이 돼? 그년이? 사실이에요. 탐정이 확인했어요.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전현이 복수하러 온 거예요. 우리한테. 최 여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미셸리가 처음 왔을 때의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묘하게 익숙한 눈빛. 그리고 물 심부름 시켰을 때의 미소. 그때 비웃은 거였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감히. 최 여사가 이를 갈았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전현한테 본가도 상가도 다 담보로 잡혔는데. 닥쳐. 생각 좀 하자.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민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미셸리가 수진이라고? 그래. 내 전처. 최 여사가 쏘아붙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는 그때 미국 갔잖아. 거기서 돈 벌어서 돌아온 거야. 유라가 울부짖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바람 안 폈으면 뭐 내가 꼬신 거잖아. 꼬시긴 뭘 꼬셔. 당신이 넘어온 거지. 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최 여사가 테이블을 쾅 쳤어요. 그만. 지금 싸울 때야?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전연을 어떻게 막느냐야. 최 여사가 이를 갈았어요. 계약서 찾아봐. 어디 빈틈 없나? 민호가 계약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없었어요. 수진이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최 여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때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 협박해요. 최 여사와 민호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전연 아들 있잖아요. 성훈이. 유라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어요. 저 애가 민호 씨 친아들이래요. 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쫓겨나고 나서 낳은 애래요. 탐정이 알아냈어요. 그게 진짜야?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자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전연이 아들 신분 숨기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거 좋겠다. 민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훈이 자기 아들이라니. 그때 느꼈던 묘한 끌림이 떠올랐어요. 핏줄이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여보, 뭐해? 연락해. 유라가 재촉했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성훈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엄마,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알아.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유라가 내 정체 알아냈어. 예상보다 빨랐네. 어떻게요?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으니까. 엄마. 성훈아, 준비해. 수진이 일어났어요. 최종 막을 열 시간이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 사장님. 미셸 대표님. 아니, 수진 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알아챘구나. 왜 이래? 우리한테 왜 이래? 왜냐고?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한 짓 기억 안 나? 그때는 비 오는 날 나 쫓아냈잖아. 한 푼도 없이, 신발도 없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난 그때 임신 중이었어. 당신 아이를. 민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훈이가 당신 아들이야.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 당신들이 버린 핏줄. 내가 키웠어. 하버드까지 보냈어.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고 봐. 이제 시작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훈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다음 날 도준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차를 몰래 끌고 나갔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도준이 음주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간밤에 클럽에서 술을 마셨는데 아직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거였습니다. 새벽 2시 강남대로를 달리던 도준의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쾅!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도준은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119가 출동했어요.
도주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새벽 3시 최 여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도준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저 할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와 유라도 함께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와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우리 손자 어떻게 됐어요? 최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수혈이 필요해요. 수혈이요? 네. 환자분 혈액형이 AB형인데 혈액이 부족합니다. 가족 중에 AB형 있으시면 헌혈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 AB형이에요. 제 피 쓰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호가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최 여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박민호 씨 혈액을 검사해 봤는데요.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환자분과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네, 둘 다 AB형이라면서요? 혈액형만으로는 맞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민호 씨와 환자분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은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수혈은 다른 혈액으로 진행할게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와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끝났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유라.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유라가 더듬거렸습니다. 도준이가 내 아들 아니라고? 20년 동안 키웠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어. 검사가. 유라가 발버둥 쳤어요. 검사가 잘못됐을 리가 있어? 유전자 검사인데? 민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가 유라에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유라, 똑바로 말해. 어머니. 도준이 아버지가 누구야? 그게. 유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말 못해? 그럼 내가 맞춰줄까? 최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남의 아이를 민호 아이라고 속였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유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20년 동안 사기친 게 어쩔 수 없어? 최 여사가 유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유라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 인연,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쳐놨어. 최 여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20년이었어. 20년 동안 속았어. 자기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아들이 남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인 성훈이는 쫓아냈어요. 임신한 수진을 내보내면서 내가 뭘 한 거지.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준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다른 혈액으로 수혈받아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문제는 도준이 아니었어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최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유라를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 이 사기꾼년아.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유라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안 피 빨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나가.
결국 유라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20년 전 수진이 쫓겨났던 것처럼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유라는 대문 밖에 서서 집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20년 전 자기가 수진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이것도 내 짓이야? 유라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손을 댄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건 유라가 스스로 자초한 거였어요. 거짓말의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유라가 쫓겨났대요. 도준이 친자 아닌 게 밝혀졌고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홀짝였어요. 그래,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직접 얼굴을 보여줄 거야. 언제요? 내일. 주주총회 날.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끝낼 시간이야.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비할게요, 엄마. 그래. 내일 내 정체도 밝힐 거야.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긴장돼?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성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 혼자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곁에 설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비쳤어요. 고마워, 성훈아.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20년 복수의 대장정이.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진짜 아들을 버리고 가짜 아들을 키웠어요. 진짜 아내를 쫓아내고 사기꾼을 들였고요. 20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요. 민호는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예감하고 있었어요. 폭풍이 온다는 걸.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홀. 박씨 가문 기업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홀 안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단상 위에는 최 여사와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유라의 사기극이 밝혀지고 도준이 친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호는 더 심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술만 마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ML캐피탈 대표가 직접 온다던데. 그 미셸리라는 여자? 요즘 업계에서 난리잖아. 박씨 가문 완전히 삼켜버릴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기자들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최 여사는 불안한 눈으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현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수진의 정체를 알고 난 뒤로 최 여사는 밤잠을 설쳤어요. 20년 전 쫓아냈던 며느리가 복수하러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오늘 뭘 할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컨벤션 홀 문이 열렸습니다. 미셸리 아니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의 하이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20년 전 비 맞으며 쫓겨나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훈이 함께 걸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반듯한 자세. 누가 봐도 엘리트 청년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셸리 대표님이다. 옆에 젊은 남자는 누구지?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20년의 세월이 담긴 발걸음이었습니다.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슬픈 미소였죠. 최 여사는 몸이 굳었어요. 그 눈빛을 알아봤거든요. 수진이, 진짜 수진이구나. 20년 전 밥상머리에서 모욕당하면서도 꾹 참던 그 눈빛. 비 맞으며 쫓겨나면서도 울지 않던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강인함과 위엄이 넘쳤습니다. 민호도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바라보는 전처의 얼굴. 얼굴은 달라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ML캐피탈 대표 미셸리입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제 본명을 말씀드려야겠네요. 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호도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 계신 최 여사님과 박민호 씨의 며느리였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며느리? 20년 전이라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요.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성녀라고 부르셨죠. 밥상머리에서요. 수진이 최 여사를 바라봤어요. 기억나세요? 성녀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비서가 임신했다고 했죠. 남편의 아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저를 비 오는 날 내쫓으셨죠. 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거짓말이라고? 무슨 뜻이지?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며칠 전 박도준 씨가 교통사고로 수술받을 때 나온 거예요. 서류를 화면에 띄웠어요. 박민호 씨와 박도준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홀 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야? 친자가 아니라고? 20년 동안 속은 거야?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인연이 여기서 무슨 짓이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사실을요. 수진이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제 아들입니다. 성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박성훈, 하버드 MBA 졸업, 현재 ML캐피탈 수석 비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20년 전 제가 쫓겨난 뒤 낳은 아이입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쫓겨날 때 저는 임신 9주차였어요. 몰랐어요. 스트레스로 생리가 끊긴 줄 알았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시댁에 알리려고 전화했어요. 다시 받아줄까 싶어서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라 씨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수진이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구나.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수진이 성훈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 아이가 당신들이 버린 진짜 핏줄입니다. 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민호가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묘한 끌림. 설명할 수 없던 그 감정. 핏줄이었던 거예요. 성훈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훈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 아버지야. 아버지요? 성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때 나는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민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다른 여자한테 넘어가서 어머니를 내쫓았잖아요. 성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리처드 장이에요. 어머니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분.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오나요? 성훈이 차갑게 내뱉었어요. 수진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박씨 가문 기업의 경영권, 제가 인수했습니다. 홀 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잡힌 성북동 본가와 강남 상가의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옵니다.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그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 대대로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상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며느리를 내쫓고 사기꾼한테 속아서 집안을 망친 후손들을. 최 여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본가는 제가 허물겠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 미혼모 센터를 세울 거예요. 뭐? 저처럼 버림받은 여자들,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곳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비쳤어요. 20년 전 제가 쫓겨났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다시는 저처럼 되지 않게. 그게 제가 이 집을 쓰려는 이유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년아,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냐고요? 수진이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보다 훨씬 점잖은 거예요. 뭐? 저는 어머니를 밥상머리에서 모욕하지 않았어요. 성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지도 않았어요. 한 푼도 없이. 최 여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계약서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늦었어요,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20년 전에 기회 주셨어야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쫓겨날 때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됐어요. 까지 말하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셨잖아요. 수진이 돌아섰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수진이 성훈과 함께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표님, 인터뷰 좀. 20년 만에 복수,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이 잠시 멈춰섰어요. 복수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정리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20년 동안 묵혀뒀던 감정을 정리한 거예요.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수진이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텐 아들이 있어요.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수진이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성북동 본가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이수진 미혼모 센터. 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개관식 날 수진은 센터 앞에 섰어요. 성훈이 옆에 함께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완성됐네요. 그래. 수진이 센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 많은 여자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될 거야. 엄마처럼요. 그래. 나처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없었어.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여기 오면 도움받을 수 있어.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성훈아. 수진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20년 동안. 저도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자는 서로를 안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리처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게요. 새들이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대문 밖으로 내쳐졌던 여인, 하지만 20년 뒤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가족을 지켜낸 수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씨는 절망이 아닌 모성애를 선택했습니다. 차가운 여관방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 뱃속의 작은 생명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죠. 그 위대한 선택이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진정한 명문가를 만드는 건 핏줄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식을 바르게 키워내려는 올곧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돈과 허영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버렸던 시댁의 말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수진 씨처럼 당당하게 용서와 심판의 칼을 드실 수 있으셨을까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시련이 우리를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통쾌한 결말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곁에서 때로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때로는 난로처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홀로 버텨낸 위대한 어머니 수진 씨와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 성훈 군을 위해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